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히트맵이 아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매일 보는 그 히트맵이 이 맵이 아니에요. 거기가 사이트가 간헐적으로 좀 종종 에러가 나는데 오늘이 딱 그 에러 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리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다른 사이트에 이 히트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양이 다른데 어쨌든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비트코인이 3% 24시간 대비해서 3% 정도 하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알트 코인들도 지금 꽤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붉은 이런 상황. 어제와는 정말 반대죠. 어제 이때만 해도 뭔가 이제 희망이 좀 보이고 이제 추세 반전이 일어난가 싶더니만 다시 또 이렇게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코인 시장이 결코 쉽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니까 얼마나 이제 심리적으로 지치겠어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겠냐, 그죠? 그러면 단기 흐름부터 볼게요. 단기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 딱 그 방송했을 때가 요 시기였어요.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1시, 딱 이제 1시 요때 제가 1시쯤에 방송하는데 딱 요때, 여기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었나. 그런데 방송 끝나고 나니까 줄줄줄줄줄 세더니만 결국에는 상승했던 것을 모두 다 반납을 했다. 그리고 불과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1시간 봉인데, 그러니까 바로 지금 12시 그 부근에 지금 1시간 넘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봉이 생겼고, 바로 직전 그 시간대, 1시간 그 시간대에 87K를 깨는 움직임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87.3K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87K를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어쨌든 지켜주고 있다. 요게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87K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그죠? 이때 보시는 것처럼 지금 12월 중순 이후로 해가지고 이때도 올라갔다가 빼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빼고 올라가면 빼고 올라가면 빼고 올라가면 빼고 이것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어제도 결국엔 올라가면 빼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흐름이 굉장히 지금 자주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이때 126K에 최고점을 찍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한 이 하락 추세선, 어제는 이렇게 뚫고 올라왔었어요. 그죠? 어제만 해도 여기 뚫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구나 싶었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일봉이 긴 윗꼬리를 만들고 음봉을 만들면서 21선 아래로, 그리고 하락 추세선 아래로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어제 코멘트 요거였어요. 하락 추세선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야 된다. 이 21선과 함께.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강한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어제 이제 최소한 5%를 말씀드렸고, 어제 이게 상승했을 때가 한 2, 3%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이 필요하다 했는데 더 가지 못하고 오히려 뺐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 오늘 코멘트는 뭐냐면 결국 이 하락 추세선 21선을 모두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올해 뚫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이틀 남았는데 하락 추세를 뚫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왜 그러냐면 이 하락 추세도 보면은 제가 이 추세 선긋기는 긋기 나름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꼬리, 그 캔들의 윗꼬리하고 여기는 윗꼬리가 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캔들의 몸통과 어쨌든 이제 이제 그 접점이 여기랑 여기랑 해가지고 이제 쭉 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기를 뚫어가지고 뭔가 기대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에 어제 상승을 했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또 이 선을, 이 선긋기 나름 어떻게 긋 수가 있느냐? 여기랑 여기를 또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면은 대략적으로 여기하고 이 윗꼬리하고 또 어제의 꼬리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하락 추세가 다시 이렇게도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선은 긋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돌파가 되려면 이 선을 넘어야겠죠, 그러면. 그죠? 어쨌든 접점이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살짝 멀어진 거예요. 좀 더 멀어진 거예요. 이게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물론 어제가 이게 올라간 게 거의 한 90K거든요. 90K 위로 올라가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오늘 내일 나와야 되는 거고, 어쨌든 시간의 힘을 빌린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올해를 넘길 가능성은 좀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하락 추세는 올해 뚫지 못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이 하락 추세를 뚫는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저항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강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강한 저항대를 뚫으면 뭐다? 뚫으면 뭐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저항대를 뚫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 사이클 때 보수적으로 봐서 이 하락 채널을 그렸던 시즌 종료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 하락 채널을 뚫었을 때, 하락 추세선을 뚫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왔냐? 이때 2014년도에도 167일 동안 하락 추세를 그렸다가 뚫으니까는 10% 정도 상승이 나왔었다 말씀을 드렸고, 그죠? 2018년도에도 이때도 시즌 종료로 가는 길목에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가파른 하락 추세를 뚫었을 때 14% 상승, 이것을 뚫었을 때는 7%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는 115일 동안 나왔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였다. 이때도 86일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 하락 추세를 뚫으니까 11%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하락 추세를 뚫을 때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뚫으면. 그래서 어제 뭔가 그 가능성이 보였었어요. 3%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그 가능성이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반납을 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요거였었잖아요.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설령 시즌 종료라 하더라도 반등의 시기는 곧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패턴상으로 지난 패턴상 봤을 때 최소한 7에서 10% 정도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런데 현재 사이클의 최대 하락폭이 지난 사이클에는 이 시즌 종료로 가는 그 길목에서도 이미 상당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70%, 못해도 지난 사이클이 50% 정도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36%밖에 하락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시즌 종료로 가는 길목이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 그 낙폭, 이 MDD가 가장 낮은 만큼 7%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한 5% 정도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러면 이제 93K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인 좀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어제가 뭔가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 시원한 상승이 나올까 해서 어제 기대를 차게 했지만 결국엔 뺐다. 올해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넘길 것 같다. 2025년 4분기는 어쨌든 이렇게 약하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한 추세선을 뚫으면 뭐다? 강한 상승폭이 나온다. 지난 사이클에서도 다 보였던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 근데 어제 그 가능성이 보였는데 결국에 뺐으니까 다시 뚫을 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87K 지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머무른 가격대거든요. 다시 보시면 요 87K.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때부터 이때 이제 1층, 2층 그때 설명을 드렸을 때 이제 1층 여기에서 놀고 있다가 올라갔고, 근데 다시 떨어져서 여기서 머물고 있다가 올라갔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딱 87K 부근대입니다. 여기 쭉 보면은 87K 부근대.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87K 이 부근대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요 선을 지금 노란색으로 할까요? 요 선이 지금 딱 87K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요 87K를 살짝 깨는 움직임이 나오면 올라가고, 깨는 움직임이 나오면 올라가고, 깨는 움직임이 나오면 올라가고, 조금 전에도 깨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살짝 또 올렸어요. 87K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를 해주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87K가 깨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83에서 84까지 열려 있다. 그러니까 거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83K거든요. 83K.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 84K 정도 때. 그러니까 여기가 87이 깨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난 저점, 그래도 이 저점이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 깨지니까 여기하고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열려 있다. 그래서 87K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흐름이 어떠하느냐? 이것을 제가 CVD 지표로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흐름이 어떠한 거냐. 저희 멤버십 텔방이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를 보시면 회원님들이 이 CVD를 올려주십니다. 이 CVD를 올려주시는데 이 CVD를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은 통상 요거를 이제 CVD 지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 위에는 요게 오더북 히트맵이거든요. 오더북 히트맵. 그러니까는 주문이 어디에 많이 이 매수와 매도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더북 히트맵.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CVD 지표는 요게 CVD 지표입니다. 이 CVD 지표는 뭐냐면 볼륨, 주문의 이 크기를 통해 가지고 현재 매수 우위인지 매도 우위인지를 볼 수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요거를 그냥 CVD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오더북 히트맵이고 요게 CVD다. 그래서 먼저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요 파란 색깔이 비트코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막 낮에만 해도 이렇게 상승했다가 그 상승분이 어제 낮부터 해가지고 다 반납을 했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여기 지금 오늘 아침 9시 거의 10시 다 돼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겁니다. 최근 거. 그래서 비트코인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가 있잖아요. 이 바가 뭘 의미하냐면 주문이 오더북이니까 주문이 어디에 지금 많이 걸려 있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 색깔이 보면 하얀색이 이제 갈수록 노란 색깔, 하얀 색깔 있잖아요. 이게 올라갈수록 거기에 색깔이 많이 이 밝아질수록 주문이 많이 걸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어두울수록 적게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딱 봤을 때 어디에 지금 가장 많이 걸려 있죠? 요거잖아요. 요거 노란 색깔. 가격이 92K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봤을 때 딱 90K에서 또 맞고, 그러니까 어제 또 최근에 그 흐름이 지금 이 90K에 맞고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더북은 92K에서 이제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딱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더북 히트맵만 본다 하더라도 일단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 또 꺼져버렸네. 지키고 있다. 이제 올라가면 매도 치려는 그 물량이 상당히 지금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여기도 90K 깨면 이제 여기도 뚫어내야 되는 이제 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지금 90K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지를 봤을 때 어디에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요 색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진하게 있는 것이 요거죠. 그나마 요 가격대가 85일 것 같아요. 여기가 86이고 여기가 84K니까 그럼 85K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나마 지금 지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85K. 여기 뚫리면은 근데 이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도 뭐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뚫리면 이제 83, 84까지도 뚫려 있다,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더북 히트맵을 통해 가지고 현재 매도와 이 매수가 어디에 지금 걸려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가 저항과 지지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CVD를 뭘 볼 수가 있냐? 이걸로 뭘 볼 수가 있느냐? 흔히 여러분들도 뭐 갈색고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갈색고래가 지금 뭐 사고 있다, 갈색고래가 뭐 팔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갈색고래가 뭐냐면 여기 지금 색깔이 보이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밑에가 이게 갈색이거든요. 이게 갈색, 보라색, 이게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 지금 옆에 숫자가 있잖아요. 달러가 있고 100만 달러죠. 1M이니까 100만 달러. 그 다음에 10M이니까 10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그러니까 정확히 환율 하면 14억이죠.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는 100만 달러면 한 10억 돈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현재 환율이 1,400원이니까 14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0만 달러면 얼마겠어요? 140억 정도죠. 그러니까 금액이 한 번에 지금 이 주문하는 그 금액이죠. 금액이 10억에서 100억이니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색 고래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14억에서 140억 정도. 갈색이. 그 다음에 보라색은 100K니까 100K면은 10만 달러잖아요. 10만 달러. 그죠? 10만 달러. 10만 달러면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1억 4천 정도죠. 1억 4천에서 100만 달러니까
4억 정도. 그러니까 1억에서 14억이 보라색. 빨간색은 만이니까 10K니까 만에서 100K니까 100K면은 1억 4천. 이거는 1,400만 원 정도. 그죠? 그리고 이제 1K 1,000달러. 그죠? 그리고 10K니까 140만 원, 140만 원 정도 아니야. 1,400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여기 노란 색깔은 100달러에서 1,000달러니까 이제 개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개미.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개미 우리가 할 때 뭐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도 개미들은 접근하잖아요. 지금 CK가 한 1,4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도 초록색까지도 어느 정도 개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과 요게 개미다. 개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그래도 1억대 진입을 하니까 여기는 이제 한 좀 중형급. 이제 여기부터는 그래도 좀 고래. 그러니까 여기는 대형 고래. 그래서 갈색 고래가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갈색 고래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 흐름이 어떠한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위에 있으면은 매수 위, 밑에 있으면 매도 위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있다. 그럼 먼저 고래를 볼게요. 갈색 고래가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보시면 갈색 고래가 16일 이때만 해도 밑에서도 놀고 있다가 19일을 기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갈색 고래가 매수 위에 있는 겁니다. 매수 위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보라색 고래였잖아요. 보라색 고래도 이때 19일을 기점을 해가지고 갈색 고래만큼 아니지만 서서히 지금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현재 두 고래들이 매수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형은 여기 중형 뭐 고래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중형급 그냥 고래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중형 빨간 색깔. 빨간색은 보시면 매수 위에 있다가 오히려 반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매도 위에 있는 겁니다. 매도 위에. 그리고 개미라고 볼 수 있는 1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단위로 사고 파고 하는 개미라고 볼 수 있는 초록 색깔도 마찬가지로 매도 위에 있다가 지금 매수 위에 있다가 지금 매도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하단 부분에 있으니까 매도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노란 색깔 아주 진짜 그냥 소액으로 하는 그 개미들은 지금 매수 위에 있다가 살짝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매수 위에 올라왔다. 근데 워낙 그냥 개미니까 큰 영향을 주는 주체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주문, all orders 해가지고 모든 주문해서 파란색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파란색이 어디냐? 보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 그러니까 모든 주문을 봤을 때 지금 매도 위에 있는 겁니다. 매도 위에. 그러니까 지금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가격이 사실상 여기 지금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도 위에 있는 겁니다. 이 매도 위에 그런 흐름 상황에서 누가 매수를 하고 있느냐? 고래가 매수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일부 개미들이 이 박스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중형급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이 개미들이 던지고 있는 그 물량을 고래들이 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9일 이후로 이 갈색 고래가 계속 매수 위를 지키고 있잖아요. 19일 이후로, 그죠? 여기 19일 이후로 매수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9일로 매수 위에 있는데 19일이 언제냐? 이걸 한번 볼게요. 딱 보시면 19일이 요때입니다. 요때 19일. 19일이 요때. 요때 이후로 지금 아까 전에 갈색 고래가 매수 위에 있었잖아요. 19일 이후로 지금 87K를 지키고 있는 게 딱 19일 이후로 딱 87K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일봉으로 봐도 이때가 지금 19일이잖아요. 19일. 그리고 19일 이후로 해가지고 이 하방이 지금 딱 닫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딱 87K 부근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갈색 고래가 어딨냐? 갈색 고래가 매수 위에 되고 나서 그 이후로 해가지고 87K를 계속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 고래가 87K를 지켜주려고 필사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까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15분봉으로 볼까요? 15분봉으로 봤을 때 87K를 깼을 때 이때도 깼었네요. 깨니까는 올라오고 87K를 깨니까는 지금 올라온 흐름이 조금 전에
아까 12시 됐었는데 12시 때랑 12시 15분 그 사이에 깨니까는 이제 왔던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계속 그 갈색 고래가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87K를 지켜주고 주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고래들은 뭔가 축적하려는 움직임이 이 CVD를 보면은 나오고 있고 그 87K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 주체가 갈색 고래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흐름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는. 그리고 팔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주문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도 우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죠? 누군가는 팔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면 누군가는 팔고 있는 게 고래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개미들, 중형급들이 열심히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고래가 매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CBD를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는 보지만 이걸 보고선 앞으로 상승이 나오겠다라고는 보진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고래들의 방향성을 보는 거죠. 고래들이 지금 어떤 지금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요걸 보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래들도 앞날은 모릅니다. 앞날을 몰라요. 그러니까 고래들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갈색 고래가 매도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19일 이후부터 지금 매수 위로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일봉상 봤을 때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요때 있었잖아요. 요때인지 12월 19일 이전에 요때인가? 아무튼 요때도 이 갈색 고래가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그래도 얘네들이 축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시 매도 우위로 바꾸더라고요. 매도 우위로 바꾸다가 그러다가 19일부터 다시 매수 우위로 돌아선 겁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현재 흐름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보고 또 하겠습니다.